코로나19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집계된 확진자는 25명입니다. 며칠째 20,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이번 한 주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최종혁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날보다 25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12명이 추가가 됐고요. 대구, 경북에서 7명,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6명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보시다시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수일간 20명에서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높은 강도로 시행 중인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난달 22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4주째로 접어드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 방역 방식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할지 여부를 정할 텐데 다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생활 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 거리두기는 계속하면서 경제 또 사회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해외 유입 가능성입니다. 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제가 25명이라고 했죠. 자, 이 가운데 16명이 해외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 16명도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람 6명이고요. 10명은 나머지 10명은 귀국 후 국내에서 머물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철저한 공항 검역 그리고 귀국 후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정부는 그동안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지만 미국은요. 입국자 수를 고려했을 때 의료 인력이 유럽보다 최소 2.5배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절반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도 모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확진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 유입 확진 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역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미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현재 자가격리자는 약 5만 7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5만 명 가까이가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부분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어기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 바로 다음 날 격리 장소에서 나와 사우나를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 또다시 사우나 그리고 식당을 찾았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2차례나 격리 장소를 이탈한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역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안심밴드, 손목에 차는 전자밴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최대 징역 1년 그리고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목밴드 그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검찰에서 구형할 때나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참작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은 거리두기를 잘 지켰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혹은 나름의 방식으로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지금 장면 보시면요. 마치 뭐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극장을 보는 듯한 이 장면, 바로 드라이브인 예배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이 특정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본 건데요. 자, 그렇다면 목사의 설교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이렇게 경적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활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계란입니다. 자, 이 신도들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관계자가 직접 자전거를 이용해 차량으로 배달을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었던 반면 그동안 서울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봐왔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 부활절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앞서 2차례 고발을 했는데요. 서울시 이번에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